2016년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본 한 경기가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그것도 세계적인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마주한 순간이었죠. 알파고가 무결점에 가까운 수를 두며 연승을 거두는 동안 모든 이가 인공지능의 압도적 우위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이세돌 구단이 기적처럼 한 수를 두었습니다. 그 한 수는 인간의 직관과 창의력이 기계의 논리를 넘어서며 알파고를 무너뜨린 순간이었죠. 그 장면은 제 마음 깊이 각인되었고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저의 열망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과학에 대한 저의 사랑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8살 무렵부터였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학교에서 작은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흥미는 남다르게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저의 호기심을 지원해 주셨죠. 방과 후에는 항상 과학 실험 키트를 갖고 놀았고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박물관이나 과학센터에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곤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늘 인내심 있게 제 질문에 답해 주셨죠. 그런 과정에서 과학의 세계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저는 특히 10살 때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주립과학 경진대회에 참가했었는데 그때 태양광을 이용한 소형 발전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대상을 받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태양광 패널이 어떻게 전력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실험해보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전등을 켤 수 있을 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를 만들었을 때는 그저 신기하고 즐거웠을 뿐인데 심사위원들께서 저의 깊이 있는 이해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제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작은 천재라는 별명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죠. 이어서 12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학교에서 과학 프로젝트로 인체의 신경 반응 속도 측정을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을 실험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을 측정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경 신호 전달 과정에 대한 통계 모델을 만들었죠. 이 프로젝트는 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심지어 지역 신문에도 실렸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 저를 과학 영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조금 쑥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답니다. 이렇듯 어릴 때부터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과학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로봇공학 클럽에서 활동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죠. 특히 로봇 경진대회에 참가해 여러 번 우승을 차지했을 때의 그 기쁨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로봇이 복잡한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학과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저를 실리콘밸리로 이끌었답니다. 대학에서는 전기공학과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어요.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동안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리콘밸리의 한 유명한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제 능력을 인정받았고 졸업 후에는 연구원으로 정식 채용되었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일은 어린 시절부터 과학을 사랑했던 저에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과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해가 있다면 바로 2016년일 거예요. 그 해에 전 세계가 주목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한국의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결이었어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며 인공지능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동안 인공지능이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책과 강의를 통해 들어왔지만 그 모든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런데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라니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바둑은 그 복잡한 전략과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게임으로 인간의 직관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수준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과 대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죠. 인공지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마구 솟아올랐어요. 대결이 시작된 날 저는 학업도 잠시 제쳐두고 온전히 그 경기에 집중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경기를 지켜보며 숨죽였죠. 저는 화면 속에서 이세돌 구단의 침착한 표정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인간을 대표해서 기계를 상대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클지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어떤 식으로든 기발한 수를 생각해낼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알파고가 첫 번째 경기를 이겼을 때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세돌 구단 같은 바둑의 거장이 인공지능에게 패배하다니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경기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듯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인간의 강인한 정신력과 도전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알파고는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도 승리하면서 그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참 복잡했어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경이로움과 동시에 인간의 한계에 대한 씁쓸함이 교차했죠.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네 번째 경기에서 기적처럼 승리를 거뒀을 때 저는 그 어떤 경기보다도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마치 인간의 가능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승리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직관과 창의력이 기계와의 싸움에서 여전히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증거였죠. 이 대결을 지켜보면서 저는 인공지능의 무한한 가능성에 매료되었고 동시에 그 기술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싶은 열망이 더욱 커졌어요. 그렇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저의 진로와 인생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대결이 있기 전까지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인간의 창의력과 직관을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경기를 통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이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경이롭게 여겨왔지만 한편으로는 그 발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오히려 더 큰 열망을 느꼈어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비록 단 한 번이지만 승리를 거둔 순간 저는 인간의 직관과 창의력에 대한 확신을 다시 얻게 되었어요. 알파고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면서도 이세돌 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찾아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강력해져도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인공지능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저는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간이 어떻게 이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 싶었어요. 저는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인공지능은 제게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로의 길이 더욱 확실해졌고
저는 이 길을 통해 우리가 직면할 미래의 도전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세돌 구단 같은 인재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했던 거죠. 한국은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지, 그리고 과학과 수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과학 교육은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험과 탐구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이세돌 구단 같은 인재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해 깊이 알게 되면서 그것이 음성인식 모델 개발에 얼마나 유리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음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언어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체계죠. 덕분에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과 한글의 우수성은 앞으로도 기술과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제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과학적 접근 방식에 대해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이라는 언어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 이상이었죠. 그 구조 자체가 매우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음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발음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어요. 이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모델을 개발할 때 매우 유리한 특성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인 동료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한글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음성인식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가진 간결하고 직관적인 구조가 음성인식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의 제안은 한글을 기반으로 음성인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기술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동료의 제안 덕분에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으로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죠. 그와의 협업은 저에게 한국의 언어와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준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최종 테스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저는 마음 한편에 큰 부담감을 느꼈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모든 것이 이론과 실험실 안에서 진행되었기에 결과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검증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첨단 IT 환경에서 우리가 개발한 음성인식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그 성능이 정말 기대한 만큼 나올지 알 수 없었죠. 저는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의 IT 기술력을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연구가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한글 기반의 모델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모두 제게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저를 믿고 함께 일한 동료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실망을 줄까봐 두려웠어요.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는 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기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은 더 크게 느껴졌죠. 또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저의 연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불안감이 컸어요.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한국의 기술 전문가들 앞에서 제 연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감은 마치 큰 산을 앞에 두고 혼자서 그 산을 올라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과 열정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죠. 하지만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믿고 싶었어요.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배움이 저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도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현대적이고 그 기술 수준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그동안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도심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어요. 특히 핀테크 시스템이 저를 크게 놀라게 했죠. 한국에서는 결제가 몇 초 만에 이루어졌고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QR코드나 NFC 기술을 이용한 간편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가 거의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수준의 편리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놀라움 속에서도 저는 저의 프로젝트가 이 최첨단 환경에서 과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한국의 IT 기술이 이미 이렇게나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제가 개발한 음성인식 모델이 과연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여기서 실패한다면 저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주차 시스템을 경험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은 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빈 공간을 찾아주는 등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저의 음성인식 모델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걱정이 앞섰죠. 그동안 내가 연구해온 것들이 과연 이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내가 이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한국 IT 기술의 뛰어난 수준은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부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기술을 보며 존경심과 함께 스스로에게 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이 과연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갈등은 저를 한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 속에서도 저는 이곳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IT 기술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기술들이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IT 기술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제가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의 IT 기술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죠.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이 되었으며 그 성공의 배경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더불어 교육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스마트폰, 반도체 그리고 AI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분석 오지 네트워크와 같은 첨단 기술들이 이미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은 미래를 향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차세대 통신 기술 등 한국은 이러한 미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국의 IT 산업은 이제 단순히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인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죠. 저는 한국의 이러한 발전 가능성에 깊이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의 IT 기술은 이제 전 세계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어요. 저 역시 한국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며 미래의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과 그들이 추구하는 혁신의 방향을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이곳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 혁신의 속도와 깊이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들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가 이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저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국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자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한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저의 연구가 한국의 뛰어난 IT 인프라와 결합된다면 우리는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혁신에 대한 열정은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맞서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고 싶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했으며 저는 그 여정에 동참하여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협력하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꿈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저의 지식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국의 기술 발전과 동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